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정규 표현식을 활용하여 파일명에서 정보 추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 정제 및 가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파일 경로와 파일명이라는 로 데이터에서 정규 표현식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출생 연도와 사진 촬영 연도라는 정보를 캐내는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캐낸 정보를 바로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가공하여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깨끗하고 정제된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데이터 과학에서 이 단계를 데이터 정제 및 가공이라고 부릅니다. 만든 정규 표현식 패턴은 매우 정교했지만 세상의 모든 데이터가 완벽하게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파일명이 조금 다른 형식이거나 정보가 아예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도 정보가 제대로 추출되지 않고 빈칸으로 남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를 결측치라고 부릅니다. 나이를 계산하려면 출생 연도와 촬영 연도 두 가지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다면 나이를 계산할 수 없으니 이런 데이터는 학습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결측치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제거해야 합니다. 판다스에서는 isNull이라는 아주 유용한 함수로 결측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테이블을 샅샅이 뒤져서 비어있는 칸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죠. 이 코드를 실행해 보면 year of birth 변수에서 결측치가 하나 발견되었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5,000개의 파일 중 단 하나의 파일명이 정규 표현식 패턴과 맞지 않아 출생 연도를 추출하는 데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해당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드롭나 함수를 사용하면 결축치가 포함된 행 전체를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고 데이터의 개수를 쉐입 속성으로 다시 확인해 보면 원래 5,000개였던 데이터가 4,999개로 하나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에는 정보가 누락된 행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실습을 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화면을 통해 잠시 확인하고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결측치를 처리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산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타입 문제입니다. 정규 표현식으로 추출한 1993, 1932 같은 연도 정보는 컴퓨터에게 아직 숫자가 아닙니다. 그저 1993이라는 글자가 나열된 문자열일 뿐입니다. 사과에서 바나나를 뺄 수 없듯이 컴퓨터는 문자열 1993에서 문자열 1931을 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두 변수를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는 정수 타입으로 변환해 주어야 합니다. 이때 s-type int 함수를 사용합니다. s-type integer, 즉 정수 타입으로 변환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모든 함수의 역할을 지금 당장 완벽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이 코드가 지금 필요한가라는 작업의 흐름과 목적, 즉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아, 계산을 해야 하니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드디어 원하는 정답값 나이 변수를 계산할 차례입니다. 사진 촬영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나이를 계산합니다. 이제 모든 이미지에 대한 나이 계산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데이터에는 여전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값들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음수로 계산되었다면 어떨까요? 사진 촬영 연도보다 출생 연도가 더 늦게 입력된 명백한 데이터 오류일 겁니다. 혹은 나이가 150살처럼 비현실적으로 높게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이상치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상치들은 모델의 학습을 방해하고 성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범위를 설정하여 그 범위를 벗어나는 데이터는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나이가 1세부터 100세 사이인 데이터만 사용하도록 필터링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니 처음 5,000개였던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4,994개만 남았습니다. 결측치 1개, 이상치 5개가 제거된 셈입니다. 지금은 5,000개 중 6개 뿐이지만 만약 데이터가 50만 개로 늘어난다면 이런 오류는 수백 수천 개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미리 걸러내는 작업이 바로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 비결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거치며 파일 네임, 포토 테이큰 등 여러 중간 과정 컬럼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모델 학습에 필요한 최종 데이터만 남기고 깔끔하게 정리할 시간입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두 가지, 입력 데이터인 이미지 파일 경로와 정답값인 나이뿐입니다. 필요한 두 개의 컬럼인 My File Path Age만 선택하여 새 데이터 프레임을 만듭니다. 이렇게 df-imdb simple이라는 이름의 간결하고 명확한 최종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되돌아 볼까요? 5,000개의 파일 목록에서 시작하여 결측치를 제거하고 데이터 타입을 변환했으며 나이를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이상치까지 걸러냈습니다. 이 길고 세심한 과정을 통해 드디어 회귀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두 가지 필수 요소, 즉 파일 경로와 나이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모델을 학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